사모펀드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가 국내 색조 화장품 ODM 1위 기업 CNC 인터내셔널을 인수했습니다. 색조 화장품에 이어 사업성이 높은 스킨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이 사모펀드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CNC 인터를 인수를 하는데 이 과정에 신세계가 참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센트 EP가 CNC 인터 지분 4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에 공시를 했습니다. 네. 기존 최대 주주인 창업자죠. CNC 인터내셔널의 배은철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 20%를 1,4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센트 EP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조성하기로 했고요. 어센트 EP가 기관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고 이 SPC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에서 이 SPC가 결성하는 펀드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센트 EP는 또 나머지 지분 20%를 1,450억 원어치 신주를 발행해서 사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어센트 EP 스스로에게 주식을 주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 소식을 전후해서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심은 냉온탕을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발표 직후에는 좀 급락했다가 최근에는 또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이 주주 배정 방식과 달리 소액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고요. 1년간의 보호 예수,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주식을 팔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시장의 물량이 바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배정 방식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아무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라고 해도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CNC 인터내셔널 지분율을 보면 배은철 회장이 26.41%를 갖고 있고요. 배 회장의 배우자인 최혜원 씨가 19.81%, 그리고 자녀인 배수아 대표가 19.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센트 PE가 들어오면서 이 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33.82%로 낮아지고요. 어센트 EP가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오너일기가 엑시트,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제는 뭐 CNC 인터의 성장성이 다한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불안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오너 일가의 엑시트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모펀드의 M&A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대할 게 있으니까 인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주가의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주를 사는 제3자가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CNC 인터 측은 신규 시장 진출, 사업 다각화, 시설 투자 등의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CNC 인터는 최대 주주가 바뀌지만 지금 경영진이 계속해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CNC 인터는 1997년 설립된 색조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는 잘 아시는 한국 콜마나 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에 이어서 4위고요. 색조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국내의 고객사 100여 곳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모펀드가 이 기업을 인수해서 하겠다는 게 뭔가요? 네, 일단 뭐 유상증자 목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신규 시장 진출,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CNC 인터는 최근에 종합 화장품 ODM 업체로 조금 성장하겠다, 발돋움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색조 화장품에만 집중했던 데에서 이제는 스킨케어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일단 동종업계를 보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2조 원이 넘습니다. CNC 인터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색조 화장품에 집중하고 있는 CNC 인터와 달리 한국 콜마는 선케어나 또 스킨케어가 주요 제품입니다. 그런데 색조 제품은 상대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C 인터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조금 봤습니다. 총 매출 가운데 전체 매출에서 이 립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5.21%에
1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출에 있어서 원재료에 드는 비용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총 매출의 16.83%인 310억여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용기나 캡 같은 부재료에는 68.30%를 차지하는 1,26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습니다. 립스틱은 그 안에 오일이나 착색제, 또 계면 활성제 같은 원재료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또 유행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패키지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스킨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행을 덜 타고요. 또 리필 위주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NC인터의 립 제품 평균 판매가는 1,709원이지만 한국 콜마의 평균 제품 판매가는 3,000원이 넘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 확장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신세계그룹이 이 과정에서 투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위해서라고 봐야 돼요? 네, 일단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정용진 회장의 경우에는 신사업 계속해서 조금 진출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철수했지만 일본 돈키호테에서 차가 난 삐에로 쇼핑이나 헬스앤뷰티 스토어, 부츠 등이 있는데요. 이마트는 뭐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본업이 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에 다소 정체한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CNC 인터만 놓고 봐도 신세계가 보유한 유통망을 활용하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보는 CNC인터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어센티 EP의 등장으로 시너지가 기대되나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좋다.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매출 체질 개선이 하반기부터 그 효과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 속에서 미국 인디 브랜드나 또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수주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M&A 소식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분석했습니다.